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홀리위크가 10주년을 맞아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명성교회 당회에서 지난 104회 예장통합총회 수수방과는 다르게 김사만 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김하나 목사를 설교 목사로 세우기로 결의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제19회 언더우드 선교상에 해외 오지에서 복음 전파에 힘써온 박철현 선교사와 우태용 선교사, 이영권 선교사가 선정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모든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일주일간 예배하는 축제 홀리위크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청소년들의 꿈과 재능을 선보이는 페스티벌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저마다의 달란트로 복음을 전하는 청소년들의 열정으로 현장의 열기가 뜨거웠다고 합니다.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노는 것을 더 좋아할 나이지만 서울광장에는 춤과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청소년들로 가득합니다. 춤추는 다음 세대를 꿈꾼다는 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온 마음을 다해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홀리위크는 평양 대부흥운동과 빌리그레이엄 전도 집회를 이어 한국교회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시작된 운동입니다. 하루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목적으로 일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예배하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청년 집회로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셔서 모든 세대의 예배로 또 전국의 예배로 또 이렇게 광장의 예배로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열린 위틴즈 페스티벌은 올해 10주년을 맞은 홀리위크가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들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장을 열어주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매년 전국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이제 이후에 13개 도시를 같이 위틴즈 페스티벌 열어갈 겁니다. 아이들이 매년 일어나는 행사로 말미암아 교회들도 이 아이들에서 마음 문을 열고 아이들도 이 교회에 정착했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를 통해 80여 개의 팀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1인 미디어 시대에 걸맞게 음악과 편집 등 전문적인 재능을 지닌 청소년들이 많았다는 평가입니다. 최종 결승전에는 8개의 팀이 선발돼 우위를 가릴 수 없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페스티벌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재능으로서 영광을 올릴 수 있다는 자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춤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춤으로써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홀리위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아이들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문화 클래스와 학교 집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래성 목사는 많은 청소년들이 음악적 재능을 펼치며 꿈을 찾아가고 교회적 문화도 열어가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지난 9일 명성교회는 당회를 열고 제104회 예장통합총회에서 발표된 수수반과 배치되는 결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달이나 앞당겨 서울 동남노회에서 임시 당회장을 파송받아 김사만 원로 목사를 대리 당회장으로 김하나 목사는 설교 목사로 세운 겁니다. 당회장직만 김사만 목사가 대신하고 가장 영향력이 큰 설교는 김하나 목사가 그대로 맡게 되면서 사실상 세습 문제를 매듭지었다는 평가입니다. 원로인 김사만 목사가 대리 당회장을 맡은 것도 문제란 지적이 나옵니다. 대리 당회장은 담임 혹은 위임 목사 유고 시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명성교회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달 28일 새벽 기도회에서 김사만 원로 목사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당시 김사만 목사는 김하나 목사는 당회장직은 정지되지만 설교를 비롯한 모든 업무는 그대로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수습전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총회가 결의한 수습안은 일종의 징계 성격이라며 김하나 목사는 최소 15개월 이상 교회를 떠나 설교 목사로 강단에 서는 일 없이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고 권고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기념사업회가 마련한 제19회 언더우드 선교상에 박철현 선교사와 우태용 선교사, 이영권 선교사가 선정됐습니다. 3명의 선교사들은 해외 오지에서 소외된 영혼들을 품고 지역 복음화를 위해 오랜 기간 선교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박철현 선교사는 20년간 말레이시아 정글에 사는 원주민을 대상으로 의료 활동을 벌이며 학교와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태용 선교사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교육과 구호 자립 활동을 벌였고, 이영권 선교사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교회 개척과 교육 활동에 헌신했습니다. 연세대 김용학 총장은 이 상이 지금까지의 선교를 위한 헌신과 노고에 조금이라도 격려가 되길 바란다며 언더우드 선교사가 뿌린 한국 선교의 씨앗이 3명의 수상자들을 통해 더 큰 열매를 맺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상은 연세대학교 설립자인 언더우드 선교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2001년 제정됐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 열도를 강타하면서 수십 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습니다. 또 태풍 중심부가 후쿠시마 원전 지역을 지나가면서 방사성 폐기물이 유실되는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수도권과 동쪽 지방을 강타한 태풍 하기비스로 인해 최소 50명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하루에 최고 1300mm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항공기와 철도 등 대부분 교통이 사실상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태풍의 길목에 있던 후쿠시마 원전에선 일부 방사성 폐기물이 유실됐습니다. NHK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수거한 풀과 나무 등 방사성 폐기물이 든 자루 일부가 인근 하천으로 유실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이 최근 공개한 2018년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질랜드인 가운데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226만 4천여 명으로 조사 대상자의 48.2%를 차지했습니다. 뉴질랜드의 무종교 인구는 지난 2001년 29.6%, 2006년 34.6%, 2013년 조사 때엔 41.9%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엔 성공회와 개신교 등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가장 많았지만 최근 이민자 유입으로 인해 힌두교와 이슬람 신자 수도 빠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정부가 동성애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간다의 시몬 로코도 윤리청렴 장관은 동성애자들은 젊은 층을 상대로 그들이 본래 그런 성향을 타고났다는 거짓말을 하며 대대적인 포섭작전을 펴고 있다며 동성애자 처벌 법안을 곧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우간다 정부는 5년 전에도 동성애 처형법을 추진했다가 국제사회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한편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부분 동성애를 범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국제사회에 숨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러스가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북한 당국은 지난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첫 발병을 보고한 후 지금까지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달 초 비무장 지대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멧돼지의 폐사체가 발견됐는데 이는 북한에서 바이러스가 넘어왔을 가능성을 암시한다며, 하지만 북한 국영 언론은 5개월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건을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38년 만에 여성에게 축구 경기장 입장을 허용했습니다. 그동안 여성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입장을 막았지만 얼마 전 한 여성 축구팬이 남장을 하고 경기장에 입장하려다 체포된 뒤 분신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경기장 8만 석 가운데 여성에게 배정된 3,500석 좌석은 1시간 만에 매진됐습니다. 이란 축구협회는 남성 관중과 섞이지 않게 하려고 여성들의 출입 시간을 앞당기고 관중석엔 높이 2m의 남녀 분리벽을 세워 경찰이 경계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또 여성 경찰들이 여성 관중석을 지켜보며 응원하다가 히잡이 벗겨지는 여성이 없는지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최로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9일 취임한 뒤 35일 만입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입장문을 내고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는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필생의 사명이었다며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소임을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는 2025년에 자립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잠정계획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당정청 협의회에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일괄 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부터 이들 학교를 상대로 단계적 전환의 일환인 운영성과 평가 대신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 유도 정책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전국 단위 모집 일반고를 광역 단위 모집으로 변경해 쏠림 현상을 예방할 방침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슈퍼엠이 미국 데뷔와 동시에 빌보드 정상에 등극했습니다. 빌보드에 따르면 슈퍼엠의 첫 미니 앨범 슈퍼엠이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가수가 빌보드 정상을 차지한 것은 그룹 방탄소년단 이후 처음입니다. 슈퍼엠은 샤이니 태민, 엑소 백형과 카이, NCT 127의 태용과 마크, 중국 그룹 웨이비의 루카스와 텐 등 퍼포먼스에 강점이 있는 7명이 모인 팀입니다. 구TV 뉴스 최로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참좋은교회 최옥창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예성 부천지방의 여전도 연합회가 지난 13일 참좋은교회에서 제29회 나눔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진희 여전도 연합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콘서트는 부천 지방회장 김용태 목사가 축사를 전했으며 함석헌 예술감독이 공연을 펼쳤습니다. 2012년을 빛낸 성악가로 선정된 베이스 함석헌은 현재 인천 계양구청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나눔 콘서트의 수익금 전액은 북한 이탈 청소년 대안학교인 서울 여명학교에 전달됐습니다. 순복음 춘천교회 정종승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춘천 북부 노인복지관 등이 주관한 세대공감 나눔 릴레이 캠페인이 모든 일정을 마치고 종료됐습니다. 위기의 조손가정을 돕기 위해 기획된 이번 캠페인은 세대공감 행복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순복음 춘천교회가 춘천시에서 위탁받은 춘천 북부 노인복지관 등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캠페인 폐막식에서 순복음 춘천교회 이수형 목사는 우리 모두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야 한다며 그동안 성원해주신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다일 공동체가 오는 19일 예정됐던 제5회 바피스메이커를 내달 16일 올림픽공원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일 공동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와 장소를 변경했다며 모든 축산 농가 지역에 큰 피해 없이 빠른 시일 안에 사태가 마무리되길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행사는 청소년들이 평화 순례길을 걸으며 평화 통일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